안녕하세요. 민도쌤입니다. 오늘은 펜오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넘버원 벌크 전문 선사라고 자부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세계적인 해운 물류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펜오션. 펜오션은 뭐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STX 그룹에 있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지금은 모기업인 하림 그룹에 속해 있는 하림의 이제 물류의 그런 갈증을 좀 풀어주고 있는 해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곳은 하림보다는 저의 우리 애완견 우리 민도의 요즘에 가장 해피한 녀석 선비입니다. 선비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잠시 미소 지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입을 여기서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역명이기 때문에 좀 많이 뽑겠다 이 의지를 보면 되겠고요. 영업하고 관리를 뽑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운 영업, 운항 이런 쪽을 보시면 되고요. 경영기획, 재무관리, 법무, 인사총무 이렇게 해서 관리 부서도 뽑고 있구나. 이럴 때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나요? 다 맞춰야 될까요?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다 맞추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관리 영역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관리 부서는요, 이 영업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대는 여기가 되겠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결산하고, 관리해주고, 리스크 분석해주고, 인력이나 자산 관리를 해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운 영업, 운항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공부하라는 것까지는 아닌데요. 지금 내가 쓰는 곳은 해운이구나. 해운 쪽이구나. 아시겠죠? 이 해운을 이제 오퍼레이팅하는 이 운항 쪽이구나. 해상 운송을 이제 운영을 한 것을 운항이라고 하고요. 막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개중에 이쪽 해운 쪽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어떤 분들이 있냐면 해운 용어를 좀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간혹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인턴을 해본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걸 안 해본 친구들이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포커스 맞추는 쪽을 이해하시면서 나는 해운 쪽을 전혀 모르더라도 민도제도 저만큼 쓰는데 쟤는 아니죠. 민도쌤도 저 정도만큼 쓰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 가지시라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비전은 이 회사는 글로벌 넘버원 벌크 전문 회사가 되고 싶은 게 목적이고요. 해운 물류와 곡물 유통 기업이다. 그래서 가장 큰 상단에 있는 것은요. 해운 물류고요. 해운 물류고 두 번째가 곡물 유통이에요. 이 곡물 유통은 왜 나올까요? 그렇죠. 하림이라는 모기업 때문에 이제 곡물 유통도 신사업이자 향후 차세대 밀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어 밸류라고 하는 이 핵심 가치 그리고 인재상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문성과 열정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네 가지로 나눠 놨는데 요거를 좀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성과 열정과 관련하여 전문성, 열정 관련하여 여기서는 뭘 하냐면 변동성이 큰 이 예측 불허의 해운 시장이에요. 이 해운 시장에서 어떻게 전문성을 할까? 이거는 해운 관련된 또는 해운이 꼭 아니더라도 무역 관련된 지식적인 부분이 본인의 개인 콘텐츠에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키워드와 맞춰서 좀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 공감과 창의로 가겠습니다. 공감과 창의. 자, 공감과 창의는 구성원 모두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나의 목표를 안에 간다. 그러니까 조직이 한 개의 목표를 가지고 좀 달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콘텐츠 중에서 협업적으로 좀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원칙과 신뢰입니다. 원칙과 신뢰. 뭔가
법적인 냄새가 나죠. 그죠? 법과 원칙이라는 거예요. 법 원칙.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 컨텐츠 중에서 어떤 규정 준수를 했던 경험들이 있다면 여기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스트셀러죠. 도전과 혁신 없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또는 실패했던 경험도 여기 쓸 수 있고요. 목표에 따라서 성과까지 있었던 이런 경험들을 쓸 수 있는 지원자들이라면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보자는 게 저의 의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체크를 해드리자면 전문성, 열정, 공감, 창의, 원칙, 신뢰, 도전, 혁신을 각 문항별로 배치해두면 좋고요. 여러분들이 이거와 관련해서 여기에 착안해서 개인 컨텐츠를 먼저 이렇게 세팅을 해두는 연습은 항상 먼저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이걸 좀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내려오면 구독이고 또 이렇게 내려오면 좋아요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1000명 돌파했고요. 감사 영상 찍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그거보다는 페노션이 더 빨리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 감사 영상보다도 감사하는 게 제가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더 감사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요. 5월에는 여러분들 무료로 오프라인 강의도 기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항은 총 6가지인데 옵션 문항 빼면 5가지로 보면 되고요. 첫 번째,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좀 착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였었냐면 LIG 넥스원이라는 여러분들 기업 요 링크 클릭해도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제가 그려드릴게요. 여기 LIG 넥스원인데 여기 1번 문항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도 이제 우리가 생소한 분야니까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에 대한 좀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조금 이따가 가도록 하고요. 우선은 우리가 박스권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하나에는 개인 컨텐츠 하나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펜오션에 지원한 동기예요. 자, 어디예요? 직무가 아니라 펜오션이고 그 다음에 적성이 회사 직무와 어떻게 부합하는지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역시 한 세트로 가져가 달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해시태그 이렇게 가겠습니다. 세 번째, 살아오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달성한 목표다. 그죠? 자, 앞에 우리 핵심 코어 밸류, 핵심 가치에서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먼저 그것을 살펴보았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4번에서 좀 생뚱맞은 문제인 것 같은데 직장 생활에 대한 본인만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느껴야 돼요. 페노션도 알고 있구나. 많은 친구들이 이 해운과 이 벌크선, 헐크가 저는 자꾸 마블을 좋아해서 헐크가 생각나는데 벌크 생각나면 헐크 이렇게 해서 연상을 좀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소리는 아니죠. 자, 어찌됐건 이런 문항들이 나온다는 거는 상대방도 좀 알고는 있어요. 좀 생소할 거고 이 업종 자체가 쉽게 접해보기는 힘든 해운업이라는 게 쉽게 접근하기는 힘든 업종이다라는 생각은 깔고 있다. 고로 우리는 본인의 역량과 그 다음 직장생활 그리고 협업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줄게 라는 표현이라는 걸 착안하시면 돼요. 직장생활에서 본인만의 원칙 3개예요. 안 해봤는데 원칙을 세운다는 것도 참 웃기죠.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일단은 저도 한번 예시를 들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원칙 3개를 먼저 나열하라 했어요. 그럼 나열을 이렇게 먼저 해주는 거예요. 나열을 해주고 그 이유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드러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일단 이렇게 갑시다. 자, 팀워크를 위해. 팀워크 아까 문항 나온 데 있어요. 공간과 창의 쪽에 나왔었죠. 그죠? 자, 팀워크. 여기도 원 세트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되고요. 해시태그. 그 다음에 위에는 옵셔널 문항이죠. 본인의 경험이나 이야기가 있으면. 자, 없다면 이거 무조건 쓸 거 더 있다면 추천드릴게요. 무조건 여기서는 글로벌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요? 일단 잡숴봐. 이런 말 들어봤죠? 일단 써놔요, 그냥.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르겠다 싶으면 글로벌로 일단 세트화 시켜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해두고요. 자,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1번에서 좀 키워드 좀 쫙 이렇게 뿌려 드릴게요. 뿌려 드린 다음에 2, 3, 4, 5번까지 여러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단어. 알겠죠? 자, 우선은 여기서 LIG 넥스원에서도 모르는 생소한 분야에 대한 키워드들이 있고 그 중에서 골라서 자신을 표현하라. 이 문항에서 좀 착안할 수 있어요. 잘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본인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근검, 저작입니다. 이렇게 하는 친구는 볼 가능성이 낮겠죠. 왜냐? 관심도가 떨어져요. 이분들은 지금 뭡니까? 최소한 앞선에서 나온 것처럼 해상 쪽에, 그죠? 하여튼간 바다 쪽에 이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죠? 벌크 이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일단 세계 글로벌 벌크 글로벌 넘버원 아주 표면적인 레벨 1 수준의 단어들이겠죠. 이거는 뭐 펜오션 한다면 기본적으로 완전히 최상단에 있는 제목 수준이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고객이 누굽니까? 고객이 이제 화주라고 하는 화물의 배에 실은 짐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화주를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고객을 화주인데 여기 그냥 연결시켜 드릴게요. 이건 지우고 화주를 토대로 화주의 자, 화물 가치를 증대시켜 주는 게 이 기업 가치예요. 화물 가치를 증대시켜서 그들의 산업 업종을 좀 더 가치 증대를 시켜주는 게 해운 산업의 목표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이게 글로벌이죠. 전 세계를 무대로 하고 있고요. 자원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죠. 운반하지 않으면 그 자원은 그냥 묻혀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운반해서 그 산업이 인더스트리가 필요한 곳에다가 적재적소에 공급해주는 이 해운 산업이란 말로 자원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원하니까 연결망이 필요할 거고요. 연결해준다. 그 다음에 연결해주면 이제 항로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항로가 필요하고요. 그죠? 그리고 화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응도 잘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곧 서비스 품질이다. 아하, 여러분들 이 정도 하면 많이 드렸죠? 이런 것에서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하나 선정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원의 가치를 증대. 저는 저 스스로 가치를 어떠한 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역량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원의 가치 증대와처럼 저를 어떠한 가치를 증대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에피소드를 드러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화주 또는 어떤 자원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이게 나를 잘 표현하는 거고 그 이유는 이거 관련된 관련 경험이면 좋겠지만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에피소드를 드러내시면 됩니다. 무난하게 가려면요. 글로벌 경험 써주고 여러분들이 해외 경험을 연계해서 이러한 항로를 개척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라고 표현해 주셔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전혀 모르는 분야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운이 좀 숲을 그려가면서 쉽게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니면 자원들 있죠. 뭐 철광석, 석탄, 뭐 곡물, 비료, 철강 이런 것처럼 이런 자원과 관련된 경험이 있어도 그 단어를 쓰시면서 쓰셔도 좋겠습니다. 여기다 좀 더 써드리자면 뭐 이런 거겠죠. 철광석, 저를 비유할 수 있는 게 철광석이라 생각합니다. 또는 뭐 석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곡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펜오션에 지원한 동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기업에서 관심 있는 분야가 어디냐 이렇게 먼저 한번 위에서 세팅을 좀 해주자. 그래서 여기서 세팅을 먼저 하고 두 번째 관련 경험 하는데 펜오션에서 관심 있는 게 뭐냐. 그럼 위에서 지금 단어들 다 뽑아놨기 때문에 여기 것들 중에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페노션에서 나는 관심 있는 게 곡물 관련된 곡물 운반 관련된 것을 관심이 있어서 지원했다. 알겠죠? 그래서 트레이딩까지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곡물 트레이딩에 대해서 트레이딩에 관심이 많다. 그죠? 그래서 얘네가 어디에 어떻게 진출하고 있는지 요 정도 간단히 보여주시고요. 여기서 여러분 설명문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에서 두 줄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하고요. 500자예요. 그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 플러스 해서 여러분들의 왜 이런 글로벌 트레이딩 또는 곡물 트레이딩 이런 거에 관심 있는지 관련 경험을 써주는데, 물론 직접적인 관련 경험 없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여러분들이 무역 거래를 해보거나 뭐 관련된 수출을 해보거나, 그죠?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해외 관련된 경험이거나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요게 아주 스탠다드라면, 자, 희망 직무가 나는 여기가 아닙니다. 영업 쪽보다는 관리 쪽에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리 쪽에서는 이제 이런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법무 같은 경우는 절차 준수를 해야 되니까 수출할 때 수출 규정, 그죠? 그리고 앞에 관리에서 여기 해외 인력 관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관리 영역을 드러내셔도 되겠습니다. 자, 2번까지 했고요. 맨 마지막 문항으로 한번 올까요? 자, 옵셔널 문제인데 여기서 제가 글로벌이라고 했는데 글로벌로 솎아둔 이유가 다른 문항에 글로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추가로 있다면 글로벌인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글로벌에 있어서 해외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해외 조직 관리도 당연히 인사에서 하겠죠. 자, 해외에서 법인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본다면 법인이라고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거점을 두고 있는 페노션의 그 해외에 있어서의 페노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페노션이 있고요. 싱가포르 페노션이 있는 거고요. 중국 페노션, 일본, 그 다음에 브라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미국, 싱가포르, 중국, 일본, 브라질. 그래서 꼭 국가가 맞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미국이다 그럼 써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반드시 국가가 맞지 않다면 어떻게 가시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대답 잘 해주셨어요. 자, 국가가 아니면 대륙 쪽으로 파생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여기 국가들이 속해 있는 대륙들이 이제 거점이라는 것이 되겠고 항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을 거라 보고요.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갈게요. 팀워크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필요한 태도나 역량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어요. 팀워크, 아까 우리가 공감과 창의라고 했어요. 그러면 활용해 주면 돼요.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창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쓸 때 팀워크를 위해 필요한 태도나 역량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했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정의를 먼저 해주시면 돼요. 정의를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라고 생각합니다. 등등으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이유를 드러내심에 있어서,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글에서 활용해 줄 만한 게 있는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 목표를 향해, 손 아프네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하기 싫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아간다. 글자 날아가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서 3번 관련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되겠다. 그럼 구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1, 2번에 여러분들 100자 정도로 그냥 끊어내셔야지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 관련 경험은 당연히 뭐가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어떤 조직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구성원으로 되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협업했는지, how to co-work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위에 문항으로 갈게요. 직장 생활에 대한 본인만의 원칙 세계. 지금 쓰다 보니까 지금 어디 쓰는지 좀 패놓으셨는 거 조금 전에 깜빡할 것 같죠?
자, 직장 생활에 대한 본인만의 원칙 세 가지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의 이제 핵심 가치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되는데 본인만의 원칙이에요. 직장 생활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밑에서 활용한 것들 활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직장 생활에서 혁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제가 그래서 앞에서 지금 보시면 이거를 괜히 한 게 아니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B2B 기업인데 정말 생소한 기업들 할 때는 그 가치를 좀 이해하면서 이 업종에서 왜 이런 가치를 추구하고 있을까라는 걸 곱씹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제 곱씹는 과정을 너무 알려드리면 글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바로 글로 들어간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라는 것을 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 이유를 쓰는데 단순히 여러분들의 생각 있죠, 생각. 근거 없는 생각, 혁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고요. 혁신이 기업의 성장의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들어보니까. 그냥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단순히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려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예시를 들어서 혁신을 했던 원칙.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험에서 어떠한 규정이라든지 원칙이 상당히 중요하더라. 조직 생활에서 또는 전문성. 그냥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만으로 부족하고요. 어떤 여기 회사에 변동되는 이 리스크를 내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로써 중요하더라.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 3개를 나열하고 관련 경험을 간단히 보여주시는데 3개 다 드러내기 힘드니까 에피소드를 그냥 드러내면서 거기서 혁신도 있었고 거기에 있던 원칙도 있었고 거기서 이런 전문성도 요구됐었다라는 걸 드러내 주시면 가장 여러분들 쓰기에는 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에피소드를 설정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혁신을 가려고 했지, 어떤 원칙, 내부 규정이 있었지, 그 다음에 어떤 위험소들이 있었지,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됩니다. 이게 꼭 완전히 무조건 이게 픽스된 건 아니니까요. 변동성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예시로 그래도 여러분들 쉽게 접근하고자 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적은 거고요. 마지막 문항입니다. 3번. 살아오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그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달성한 목표가 있다면 실패했어도 될까요?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달성했어요. 그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도전과 혁신에 나오는 내용인데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요. 그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도 첫 번째 우선은 B2B 경험을 제일 선호하고요. 또는 물류 쪽 경험을 선호하고요. 또는 개인 컨텐츠가 글로벌 경험이 있다면 글로벌 경험 하셔도 되고요. 알겠죠? 물류에 뭐 운송 다 포함되니까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외에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곡물 시장 관련된 걸 써주면 좋겠지만 곡물 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서 보면 조직도를 제가 간단히 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요. 이제 보험이라는 것도 상당히 있거든요. 해외 글로벌이니까 아까 수출할 때 보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험 관련된 업무를 해본 친구들 써도 상관없어요. 그럼 보험은 민도쌤 어디 쪽에 속하나요? 관리 쪽에 속합니다. 자, 1번 개인 컨텐츠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술하라고 했으니까 핵심 전략. 내가 무엇을 했는지 what to do. 그죠? 본인의 역할. 그리고 어떤 임무를 했는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임무를 맡았는지 똑같은 얘기라서 이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허드렛일만 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무 관련돼서 어떤 역량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how to do를 보여주시면 좋은 세팅 값이 될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렇게 한번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순서대로 여러분 빨리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자, 여기 관련된 단어들을 쫙 한번 요 정도 선에서 나열을 해봤어요. 쓱 한번 보면서 아, 민도쌤 요런 단어 수준에서 뽑으셨구나. 너무 뎁스 있게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구나. 그러면 너무 어렵겠죠.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공부해가지고 막 다 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런 다음에 이제 각각의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토대로 대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곡물 트레이딩처럼 페노션의 얘기, 사업 영역 중에서 페노션 사업 영역 중에서 관심 있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뭐 대형선에 관심이 있다, 컨테이너선에 관심이 있다, 또는 곡물 사업에 관심이 있다. 사업 분야를 하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적어드릴게요. 사업 분야 중에서 하나 적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관련 경험은 뭐 기본적으로 해운 관련된 경험들 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관리 영역의 경험들 중에서 뭘 쓸지를 먼저 정한 다음에 드러내시면 되고요. 3번 방금 말씀드렸고요. 4번 직장상에는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 가치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5번째 팀워크는 이제 공감, 어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나간다. 요건 뭐 활용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서 또 나오는 게 없으면 글로벌로 가시면 되고요. 또는 글로벌이나 자원이나 또는 고객으로 가시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아무 경험도 페노션과 여러분들 매칭해 놓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머릿속에 글로벌, 두 번째 자원, 이쪽 자원들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게 해운인데 이 자원과 혹시나 관련된 내가 경험이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 고객, 단순히 1인 고객이보다는 우리의 화주들, 그죠? 물류를 맡겼던 이 화주들, 그러니까 여러 인더스트리의 화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화주들과 관련된 경험은 없겠지만은 어찌됐건 다양한 인더스트리의 업종 관련된 고객들, 고객사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고객사와의 경험, 고객들과의 경험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되더라면 글로벌에서 해외 법인 쪽을 꼭 좀 활용해서 그게 없다면 대륙이라도 좀 마무리해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페노션 되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런 기업들은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들. 왜냐면 워낙에 전문적으로 가려면 또 너무 어렵고 또 빠지려면 또 너무 여기와 관련 없는 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중간 정도 수준을 정했는데 이것도 좀 어렵다고 하실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포커스 두는 쪽에 맞춰서 어떻게 이 앞쪽에처럼 포커스 맞춰서 개인 컨텐츠로선 좀 정해보는 그 노력이라도 좀 해주시고 과정에 충실하는 우리 저 민도쌤과 우리 민도 멘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페노션도 과정에 충실하면 됐어요. 기다리세요. 알겠습니까? 감사합니다.